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 온인주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매도 타이밍 잡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집값이 상승할 때는 하락할 가능성에 주목하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면 상승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맞습니다. 또한 집을 살 때는 다시 되팔 때를 예상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늘 꼼꼼히 잘 알고 계셔야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입지 분석, 시세 파악까지 저희가 두루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고! 부동산 투자로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살까, 지금 팔까? 고민 많으시죠? 바로 좀 명쾌하게 해답해 주실 분 모셔볼게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팔지 말지, 심지어 언제까지 보유할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전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022077-6355 열어두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그동안 미리 들어온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보시죠. 한 달 전에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34평형 11억 9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전세로 갭 투자를 생각했는데 요즘 전세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이걸 포기할지 계속 갖고 가야 할지 고민인데요. 내년에 30년 재건축 연한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신발끈을 질끈 묶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 정책 영향 탓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고민되시나 봐요. 파리 부동산 대책 직전에 좀 사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타이밍이 좀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파리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물론 올림픽 선수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 3단지로 해서 입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 주변에 그야말로 올림픽 공원이 있어서 정말 탁월한 그 입지와 더불어 이 주변 지역의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는데, 특히 롯데 월드타워와 전철 9호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비교적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014년 이 하반기에 바로 그 부동산 3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4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급속한 상승을 보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울기 자체가 굉장히 컸어요. 이게 2014년, 그다음에 2015년, 2016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16년 뒤에 이렇게 출발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처음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상당 부분 재미가 있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30평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6억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 11억 9천이라 그러면은 뭐 이게 얼마인가요? 예, 보시다시피 자그마치 5억 5천 정도 이상의 실투자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갭 투자를 할 때는요, 이 양도소득세를 꼭 꼼꼼히 따지셔야 되는데, 제가 요걸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가 그럼 어떠냐? 양도소득세가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됐는데요. 여기는 5개 구간이 있죠.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6개 구간에서 5개 구간인데, 1,200만 원 미만일 때는 6%입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리고 4,600만 원 미만, 4,600만 원 밑에 물론 플러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5%, 그리고 8,800만 원, 8,800만 원 밑에 일 때는 24%, 그리고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플러스 알파의 35%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는 38% 세금입니다. 이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건 결국 뭐다 일반 세율이긴 하지만 뭐다 누진제잖아요. 누진제. 누진제라는 말은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5억 5천을 드리고 내가 어떤 설사 지금 물론 시기가 아주 좋지 않고 합니다만 설사 올랐다고 해서 1억에 대한 시세 차익을 봤다 할지라도 세금 얼마예요? 지금 현재 개정되지 않은 파리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양도세 중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내년 4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러면 팔아서 1억의 수익이 발생했다 해도 1억일 때는 세금 구간이 어디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30% 이상이 세금인데 이렇게 되면은 1억이 남아도 실제로 세금이 3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 갭 투자는 소액 투자라는 겁니다. 작게 먹고 작게 빠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15% 미만의 구간이라든가 이 1,200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구간의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오면은 세금이 10%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개로 나눠서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들을 대비하는, 즉 세테크 플러스 재테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시는 그런 투자인데, 일단 선수촌 아파트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만 투자 실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본인이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계약금을 포기할 것인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금을 질렀으면은요, 그것이 만약에 아깝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최소한 5년 이상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이런 전략을 펴서 내가 자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시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눈물을 머금고 계약금을 일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파리 대책에 의해서요,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워낙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건축,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이 상승하는 기미가 보이면 다시 한번 재차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이런 좀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안타깝네요. 상당 갭 부분. 투자하기에는 좀 안 맞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세테크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대로 5년 정도 보유는 괜찮은데 매도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요.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불러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전부동산 고고입니다. 오늘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는지요? 네, 군포시 당정동이요. 네. 대오 프리조 아파트 32평이고요. 네. 전세 만기가 내년 2월이에요. 이제 전망하고 이제 앞으로 뭐 매도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것도 여쭤보고요. 지금 주택이 3주택이거든요. 3주택이요? 예, 그래서 이제 군포시 저기 3분 역 앞에도 또 2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3주택이라서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상담 좀 도와주세요. 하하, 거기 한 세대인, 당정역 앞에 있는 거, 그거 당정 푸르지오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거기 지금 비교적 그렇게 거기 아마도 2004년, 3년, 요때 아마 입주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지금 몇 년 보유하셨어요? 보유한 거는 2년이요. 2년이요? 2년에 그러면 재미 별로 못 보셨겠는데? 네네. 예, 지금 뭐 가격대가 지금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뭐 7, 8천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요? 7천 선 매매 가격은 거의 매매가 7천선이요? 3억 7천. 그렇겠죠. 예. 3억 7천이면은 2년을 보유했어도 여기는 미미해요. 그때도 이미 가격대는 3억대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네네. 다른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안타깝죠. 다른 데는 오르는데 왜 내 것만 안 올라 하는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 한 500여 세대가 되는 단지인데 여기 2004년에 입주했어요. 여기가 아마도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어떤 그 이슈,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군포시인데 군포시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었냐? 무엇보다도 수요가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은 수요가 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은 이쪽 주변적인 어떤 호재성 있는 재료들이 과연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호재,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가치를 놓고 볼 때 이 가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군포시의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군포시의 대규모 이슈였던 어떤 것이다. 바로 여기에 군포 신도시가 있었는데 이게 해지가 됐습니다. 안양에 있던 신도시 또한 마찬가지로 또 해지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이 안양, 의왕, 군포의 전체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없어졌죠. 이 과천 같은 경우는 예외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승을 하는데 특히 요번에 부동산 3법 2014년 말에 개정됐던 것의 핵심은 봐도 뭐다? 바로 강남의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에 투자했던 분들은 최하 50%에서 70%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을 가졌어. 거기다 갭 투자를 만약에 했다면 2배, 3배의 투자 수익을 보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군포에 이런 그 신도시가 해지가 되고 주변 지역에 많은 어떤 이슈들이 또 이쪽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백운호수 옆에 대규모의 효성, 힐링턴 사업이 진행됐다든가 또 이쪽 지역에 과거에 농어촌 공사 자리에 아파트들이 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관심도가 바로 이쪽으로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군포시 쪽에는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만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제한적이고 많이 올라봐야 10% 내외의 가격 상승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외감들이 상당히 큰데 그러면 지금 보유할 것인가? 자, 2년 보유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죠. 현재 3주택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3주택이에요. 아, 3주택이면은 양도소득세도 피해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시세 차익도 크지 않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조심스럽지만 어차피 투자라는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전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어때요?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부터 더 조용해지죠? 네. 근데 그쪽으로 후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적극방으로는요. 안타깝게도 물론 거기 이제 왕송 저수지를 중심으로 한 이런 주변 지역에 소규모의 택지 개발 지부를 통한 이런 그 호재성 있는 재료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어떤 이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릴 만큼 크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택지 개발 지구는 뭐예요? 기존의 그 논과 밭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짓잖아요. 네. 여기는 이주 수요가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군포나 이런 데 만약에 뉴타운 사업이 진행돼서 이주가 진행이 됐었다고 하면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주 수요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안양의 평촌의 주변으로 여기에 덕현지구 그리고 그 북쪽에 임곡지구 이런 데가 이제 재개발 이주 수요가 있긴 있습니다.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어떤 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요. 내년에 임대 만기가 올 때 한번 조심스럽게 틀어서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급적인 측면보다는 수요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투자를 할 때는 공급이 많지 않은 쪽 그러면서도 수요가 받침될 수 있는 것, 즉 경제의 가장 기본이에요. 수요와 공급 논리거든요. 그러면 가능한 한 서울 안쪽으로 들어오시기를 좀 권해드려요. 서울 안에는요. 군포 이쪽에 투자를 하셔서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세요? 사는 데도 군포예요. 군포세요. 그 주변 지역에 조금만 벗어나면 논밭이 아직도 많죠. 그렇죠. 뭐 대한민 쪽에 그쪽으로는.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어떤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경기도권에는 많기 때문에요. 이왕이면은 서울 안쪽으로 좀 투자를 압축해 보세요. 투자라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파리 대책으로 해서 잠잠하고 또 앞으로 몇 년간은 옆걸음질을 치게 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기는 이런 데는 오르지도 많지 않지만 또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한번 부동산 가격이 조금 이렇게 잠잠해지거나 이럴 때 한번 과감하게 한번 갈아타 보시는 이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니까요. 별도로 상담 전화 주시면 저랑 한번 만나서 제가 머리를 맞대고. 3번 역 앞에 그 3단지 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번 역 앞에는 그 3번 신도시잖아요. 예. 신도시 1기 신도시거든요. 네네. 그럼 1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는 뭐예요? 1990년대 전후로 해서 입주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30년차가 다 되면 재건축이 준비되고 있잖아요. 네.
들어가야 될까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놔둬야 되나? 그러니까 재건축 중심으로는 많이들 올랐고요. 지금 일기 신도시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이요. 덜 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또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로 재건축이면 재건축 확실하게 들어가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된 곳, 예를 들면 최소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번에 재건축의 규제책 뭐죠? 바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은 명의 양도가 금지가 돼요. 아세요? 투기 지역 아니고 이쪽도 금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지구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니지만은 아닌 곳은 사실은 투자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서울 지역으로 도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이상일 때예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네. 살펴보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네네. 자 여러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민 해결에 좀 도움 되셨나요? 네. 고민이 짙어지실 것 같아요. 저희 결정 시점 근처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스피드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해결해보죠. 화면 통해 만나봅니다. 최근 신용산역 북측 1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이곳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자, 군부대 떠나고 일대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단 계획상 주거지역이라든지 업무지역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여기 같으면은요, 북측 1구역, 여기는 이제, 사업지 자체는 상당히 탁월합니다. 여기가 이제, 저도 이제 이거 한강로를 지나다고 용산역이나 이런 삼각지를 방문해 보다 보면 정말 낙후된 곳이에요. 바로 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낙후된데, 여기 이제 용산역 옆에 보면은 벽산 이제 아파트가 있고, 위에 또 이편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아주 노후된, 여기에 보면요, 오래된 유명한 과자점도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인데, 여기 저도 늘 관심 지역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번에 이제 조합원 수가 이제 총 뭐 한 106세대 정도 되고, 건립 세대 수가 218세대. 요거는 뭘로 된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뭐냐? 여기는,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용적률이 자, 용적률이 중요하거든요. 뭐든지. 자, 810% 이상으로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810%. 자,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 전후가 되거든요. 그리고 재건축의 3종이라고 해도 300%대를 이제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800%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성이 좋죠. 그러나 결국은 같은 땅 면적이 있으면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3개동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것을 지금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현재는 어디 단계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조합 설립 인가는 아직 이제 법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 개인적으로 어떤 그 자연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사업 신가를 아직 받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다행히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지를 보시면은 용산역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된 곳 그리고 삼각지의 그 가치 그리고 여기에 미군 부대의 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의 가치와 국제 업무단지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요 용산 4구역 공급한 이외에 당분간은 재개발 구역에 대한 물건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시는 건 괜찮습니다. 단 매매가 매수가가 중요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평당 대지 지분 5평 미만일 땐 평당 1억 원 전후. 자, 대지 지분 10평일 때는 어떻다? 평당 6천에서 7천만 원 전후. 자, 30평일 땐 더 낮아야 되겠죠. 이런 가치를 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 정도면은 투자 수익 상당 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1구역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물건이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은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성 우수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고민도 만나볼게요. 화면 통해 보시죠. 자,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5단지 27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향후 전망은 어떤가요? 하셨는데
교육 환경 우수한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이분은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는 재건축 사업 기대감도 큰 곳입니다. 어떨까요? 여기는 1800세대. 그렇습니다. 이게 1800세대가 넘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1986년도에 보통 이제 입주를 했어요. 이 목동 신시가지 전체가 다 그런데 27,000세대나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겁니다. 5단지고 현재 1단지, 2단지, 3단지 그리고 이제 여기 4단지, 5단지, 6단지가 여기 있거든요. 6단지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1, 2, 3, 4, 5, 6단지가 되는데 여기가 여기가 5단지다, 6단지다, 1단지다, 2단지다 이게 중요한 게 여기는 다행히 용적률 자체는 약 한 120% 전후예요.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의 사업 수익은 상대적으로 좋다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얼마 올랐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투자를 27평대를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하면 가격대가 아마도 상당 부분 올라 있을 텐데 여기는 저기 9억대예요. 9억대 거의. 9억대 올랐었으면은 가격대가 2014년에 비해서 몇 퍼센트?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986년에 입주를 해서 현재 30년 차를 이제 이미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재건축이 목동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시가지는 어디나 이제 시작 단계다. 자, 항상 보셔야 되는 것이 이 목동 신시가지가 이렇게 다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 단계에서 앞으로 넘어가야 할 많은 선들이 있죠. 특히 이제 그 기본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구역 지정을 통해서 또 추진위와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를 통해서 쭉 진행이 되려면은 정말 앞으로 10년 정도 뒤가 된다면 모르지만은요. 지금 이미 투자하기는 늦었다. 또 두 번째 파리 대책에 의해서 정책의 방향이 급선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건축 부분은 특히 아마도 옆걸음질 치거나 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꼭 보시고 투자를 좀 여기 같으면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길게 바라보시는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봐지니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이미 가격이 어깨 끝 정도까지 올라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도 뒷받침되지 않아서요. 투자 유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지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는 세미나 일정도 챙겨드릴게요. 양팔석 대표의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선점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거평타운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2-2077-6355입니다. 지금까지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